안녕하십니까, 이동철입니다. 이제 동계 시즌이 되었습니다. 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요즘 날씨가 굳어가지고 낚시를 못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낚시 갔다 온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고민을 하다가 사이드 모자익을 만드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제가 탑정호를 다녀온 자료가 있었어요. 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제 탑정호를 가끔 가는데 저는 이제 배수 낚시 잘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경치 구경하러 이제 겸해서 이제 카약 가지고 갔었는데요. 굉장히 경치가 봄에 좋았어요. 탑정호에 만수위가 봄에 만수위가 되는데 그때 이제 탑살토라고 하잖아요. 이게 엘살토가 경치가 굉장히 좋다 해서 그 엘살토의 이름을 이제 탑살토로 해가지고 탑정호를 탑살토라고들 이제 많이 이름하더라고요. 굉장히 정글 같고 몽환적인 분위기도 많이 나왔고요. 근데 저는 데이터 피싱을 하니까 늘 물속이 궁금해요. 그래서 그 물속의 자료들을 레코딩을 뜨고 왜 탑정호에 연안의 사람들이 많이 하는지 제가 우연찮게 한번 봤는데 보팅 하시는 분들인데 전문적으로 와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런칭해서 바로 한 장소에 와가지고 낚시하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장소를 제가 기억하고 있다가 이제 레코딩을 떴어요. 왜 그분들이 거기서 낚시를 하는지. 그렇게 하고 레코딩을 뜬 다음에 제가 그 이유를 바로 알아봤어요. 이것이 바로 사이드 모자익을 만드는 것, 또 레코딩을 뜬 것,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지 탑송호를 기반해서 이 탑살토를 내용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가보시죠. 자, 이제 지도를 보고 탑정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바탕화면에 띄워져 있는 것은 지금 구글 어스이고요. 우리나라 이제 모습입니다. 탑정호는 논산에, 충남 논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리 좀 찾아놓기는 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논산이죠. 여기 이제 탑정호입니다. 전에 제가 이제 여기에서 런칭을 이제 주로 했어요. 봄 시즌에 가보면은 이쪽으로 스몰나무들이 많아요. 버드나무들이 이쪽으로도 그렇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서 주로 그 가장자리에서 버징이나 벌징이나 이제 스피너 베이트로 이제 낚시를 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근데 제가 런칭을 여기서 하면서 가끔 여기서 보팅을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기를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디 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와가지고 여기서 보팅을 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저분들이 분명히 여길 제일 잘하는 분일 거다. 그렇게 하고 저 물속이 분명히 포인트가 되니까 저분들이 오자마자 저기서 보트를 정지시키고 고정시키고 낚시를 하지? 라는 이제 생각을 갖게 됐어요. 제가 이제 데이터 피싱을 하니까 물속 정보들을 이제 수집하기 위해서 이제 그 궁금증을 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탑정호가 보면 이렇게 넓잖아요. 이렇게 넓은데 넓은 곳을 제가 모두 다 이제 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제가 베스 낚시를 뭐 즐겨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경치 구경하러 간 거라 이 보면서 제가 런칭했던 이 장소만 잠깐 레코딩을 떴거든요. 그 자료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토차트 프로를 실행에 시켜 보겠습니다. 이제 오토차트 프로를 실행시키면은 여기가 이제 탑정호입니다. 여기 이제 대청호고요. 이제 탑정호를 이제 확대를 좀 시킬게요. 시키고 이제 제가 그날 레코딩 뜬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화면에 보면은요. 여기 이제 r00118.dat 다트 파일이 있습니다. 얘를 실행시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죠. 쭉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로 보면은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이 엣지 부분
여기서 런칭 해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요 부분이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쪽에 스몰나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버드나무들이요. 근데 골창이가 졌어요. 그래서 제가 떴더니 이런 식으로 그 절벽이 심하게 있으니까 여기는 어떻게 냐면은 이게 절벽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똘에 똘 그러니까는 채널이죠. 탑정으로 이제 물이 들어가는 이제 수로예요. 수로다 보니까 이게 이제 턱이 깊죠. 또 다른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제 119번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제 쭉 그 나무들이 있죠. 제가 바시작부터 가지고 이제 그 레코딩을 뜬 거예요. 요거는 이제 채널짜리고요. 여기 이제 나무들인데 이쪽에서 이제 계속 저는 이제 궁금했거든요. 이 가장자리 쪽에 이제 베스들이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왜 이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낚시를 하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낚시를 하면서 레코딩을 뜬 거예요. 요게 이제 이렇게 채널짜리거든요. 119번 말고 120번 자료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쭉 한번 쫓아가겠습니다. 요게 이제 채널짜리거든요. 이렇게 채널 들어갑니다. 이제 수중에 이제 나무들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고요. 채널이 있고. 이런 그림들 보면은 굉장히 흥미롭죠. 그렇게 하고 다시 이제 제가 런칭했던 장소 되돌아온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자료들 보면 사실은 베스 낚시하는 분들은 이런 자료 보면 사실 흥분돼야 됩니다. 왜냐면 이런 지형이 굉장히 베스 낚시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가 베스 낚시를 잘 모르지만 베스 습성을 보면은 그 진흙벌보다는 그래도 딱딱한 하드 지역에 그 자갈 있고 한 데에 이런 그 지형들을 많이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푹푹 여기는 이제 그 제가 봐선 준설 작업한 자리 같아요. 또 다른 자리 한번 볼게요. 아까 120번 봤죠? 121번 좀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쪽에서 제가 이제 레코딩을 떠가지고 온 건데요. 여기가 궁금했거든요. 지난번에 괜찮게 넣었어요. 그래서 레코딩을 이제 뜬 거거든요. 여기요. 이런 지형도 이게 상당히 그 다시 떠보면은 굉장히 달라요. 네. 요런 데는 보면은 정사각형으로 그 이제 파여 있죠. 여기 이제 집터짜리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툭 튀어나와 있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절벽이죠. 턱이 많이 심하게 찐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낚시한 지형이 바로 요 지역이에요. 요 지역. 요 지역인데 다른 자리를 한번 더 볼게요. 12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지형을 제가 이제 다시 레코딩을 뜨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왜 여기서 낚시했는지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이런 그림들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여기서 낚시를 했구나. 베스가 붙을 만한 자리였구나. 이런 저기죠. 물속에 이제 이렇게 수중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정확히 가시 그 나무 명칭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여기도 이제 채널짜리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볼게요. 123번. 123번은 제가 여기 가장자리에 바짝 붙어가지고 한번 떠본 거예요. 왜냐면 이런 자리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제가 보기에요. 굉장히 좋죠. 이런 것도요. 이런 데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게 그 전 자료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겹쳐졌거든요. 앞 자료에 보면은 여기가 이런 식으로 푹 파였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환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빔을 쏘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제 배가 지나온 항적이에요. 그렇게 하고 여기는 우측 사이드 빔이고 여기는 좌측 사이드 빔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측 사이드 빔을 쏘니까 그 절벽 지역들이 환하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턱해진 거거든요. 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기서는 우측 이제 좌측으로 쏘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가 턱해지는 거죠. 이걸 이제 이게 이제 섀도우 그림자가 지는 지역인데요. 이제 오버행이라고 되죠. 근데 여기가 이렇게 지나가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쪽 지형을 이렇게 환하게 비치면은 베스 찾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뭐 그렇다고 어렵지는 않지만은 찾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그림자를 인위적으로 주면은 이런 지역들은 그 여기를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서 좌측으로 빔을 쓰면은 이렇게 그림자가 계속 질 겁니다.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 붙어 있는 이 사이에 붙어 있는 그 베스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또 용이하죠. 124번을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다시 이제 제가 이쪽 지역을 같이 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안에가 이제 궁금했거든요. 요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짜리 하나 좀 있긴 하죠. 자, 여기 이제 그분들이 제가 여기 가다가 사이드 빔을 약간 좀 넓혔습니다. 여기는 45m에다가 여기 한 50m에서 60m 넓혔을 거예요. 자, 여기 어때요? 이게 그분들이 낚시하실만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지형들을 그분들이 이해하니까 이 베스가 붙을만한 자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뭐냐면은 이것들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잘 사이드 이미징 빔을 뭐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게 뭔지를 모를 거예요. 이게 제가 손가락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이렇게 손가락이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요 하얀 부분들, 여기 하얀 부분들, 요건 손톱으로 보면 돼요. 요건 요 손톱으로 보면 돼요. 요건요. 그러니까 요 부분들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골창인 거예요. 이렇게요. 골창. 여기는 골창이고 이건 툭 튀어나와 있고 골창이고 툭 튀어나와 있고 그러니까는 골창이고 툭 튀어나와 있고 골창이고 툭 튀어나와 있고 골창이고 툭 튀어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손가락처럼 생긴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굴곡이 졌다고 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여기는 이제 푹 파였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지형들은 이 베스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기를 다시 레코딩을 이쁘게 뜨면은 전체적인 지형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기서 낚시를 한 거예요. 만약에 이 탑정호에 대한 제가 베스 낚시를 좋아하고 베스 낚시를 즐겨 한다고 보면은 탑정호를 이런 식으로 레코딩을 쫙 떠가지고 두 가지 자료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등심선. 그러니까 등고선 그러면 육지의 산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독도법에서 나오는 등고선이 있고 물속은 등심선이라고 그래요. 등심선이라서 그 선으로 그 물속의 지형들의 높고 낮고 툭 튀어나오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은 이 탑정호의 전체적인 지형을 이해하기 쉽죠. 그 다음에 이런 사이드 이미징 자료를 깔아 놓으면은 그때하고 이 탑정호를 적어도 1년, 2년, 3년만 파보면은 계절별, 월별 그 시기별로 베스들의 이동 경로를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베스의 습성을 이해하고 베스가 좋아하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해 놓으면은 베스들의 이동 경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베스 낚시하는데 좀 더 쉬울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베스 낚시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림들인 거 이게요. 근데 이게 그 베스 낚시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도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라인을 딴다고 보면은 그 광어라든지 그 우럭이라든지 이런 애들 특히 광어는 모래 지형 사토질에서 안반으로 이어지는 그 끝부분에서 몸을 숨기고 있다가 먹이 활동을 할 때는 안반 쪽으로 과감하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어초 주변이라든지. 그러면은 그 육지의 끝부분 수중녀가
육지의 땅이 이제 물속으로 잠기고 물속에 수중여들이 있으면서 그 수중여가 끝나고 바로 이제 사토질 모래가 시작되는데 그 끝부분들을 내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안다고 하면은 공략이 쉽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저거 뭐죠? 그 브레이크 라인이라고 보면은 이런 라인들 이렇게 쭉 따라가면 되잖아요. 따라가면서 그 드롭샷으로 그 강어 외수질 낚시를 해도 되고요. 또는 이제 그 캐스팅 낚시로 농어를 쳐도 되고, 또는 이제 그 저거 뭐죠? 우럭 낚시를 해도 되고. 우럭이 예를 들어서 이게 어초라고 보면은 이런 어초 그림 하나하나를 내가 체킹할 수가 있죠. 수중녀라는 이제 똥이라고 표현하죠. 천수만 같은데 제가 먼저도 거론한 그 똥이라고 하는 작은 그 암반들, 또는 그 뭐 이렇게 패선들, 뭐 이런 것들, 작은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사이드 모자이크를 하고 이것을 내 어탐기다 올린다고 하면은 그림 이제 상황이, 낚시 상황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제 자료화 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업탐기에다가 업로드 시키고 그 업로드된 자료를 낚시를 한다고 하면은 낚시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쉬워지죠. 정확해지고 내가 공략하는 것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자료를 제가 이제 그 이렇게 사이드 모자이크 떠온 거를 이제 SI 자료로 만들어서 이것을 그 어탐기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은 그 레이크 마스터 업데이트라는 게 있어요. 요것을 이제 클릭하면은 이런 식으로 그 자료가 이제 그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SI 레이어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그 자료가 다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워낙에 이제 탑정호는 자료가 요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쉽게 만들죠. 그래서 요거를 확인을 누르면은 이제 요 자료가 요게 그 만들어진 겁니다. SI 자료로. 그러면 요것을 다시 그 저 뭐죠? 그 제로맵 카드에다 넣어가지고 그 제로맵 카드를 어탐기에다 꽂으면은 어탐기에서 이런 그림을 이제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탑정호 가가지고 이제 이런 지형들에 자기가 내가 보트나 이제 카약이나 벨리를 올려놓고 여기서 공략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이제 어탕기를 한번 쓱 지나가면서 밀어가지고 어군을 찾고 베스를 찾고 베스가 이제 보이면은 거기서 이제 낚시를 하고 뭐 드랍샷이라든지 뭐 캐롤라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피너베이트라든지 지그헤드라든지 뭐 다양한 기법들, 저는 이제 베스 낚시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 용어만 알지 그 제대로 낚시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한테 그런 얘기해요. 난 베스를 찾을 수 있는데 낚을 줄 모른다. 그래서 나 좀 낚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안 가르쳐 줘요, 많은 분들이 아직. 그래서 저는 이제 바다로 주로 다니기 때문에 이제 겨울에 혹은 이제 봄에 요럴 때 이제 그 놀이 삼아서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카약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놀러 다니면서 좋은 자료 있으면 레코딩도 뜨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이런 자료들 가지고 가서 여기서 이제 쭉 그 벨리나 카약이나 이제 보트 가지고 가서 어군 탐지기를 이용해서 저 뭐죠? 그 어군 찾아가지고 이런데 베스 있으면은 낚시하면 되거든요, 세우고. 근데 이것 자체를 모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 자체의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 저거 뭐죠? 그 낚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런 자료들을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창포 앞에 석태도라든지 또는 이제 가이도라든지 또는 이제 몽산포, 그 다음에 뭐 창리 천수만 쪽, 그 다음에 어은돌, 천리포, 뭐 밑에 화창포 뭐 이런데 많이 이제 이런 SI 자료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기회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그 바다에 관한 내용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해보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를 가지고 낚시를 하면은 낚시가 늘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쉽죠. 정확해지고.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내 자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를 실제 이렇게 이런 데이터 자료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그 탑정호를 주제로 해서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탑정호의 물속 지형이 어떤지, 또 거기에 그 푹푹 파놓은 그런 지형들, 그런 지형들의 베스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 그래서 왜 이곳에서 물고기가 베스가 서식하는지, 우리가 베스의 습성을 알고 또 베스가 어디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그러면은 좀 더 쉽잖아요. 이것을 바다로 접목시키면은 바로 이제 바다에서도 똑같거든요. 물속에 이제 지형들을 레코딩을 뜨고 우럭이 있을 만한 곳 또는 광어가 있을 만한 곳, 내가 대상 어종으로 노릴 만한 애들이 있을 만한 곳을 레코딩을 이렇게 뜨고 그것을 공부한다고 보면은 좀 더 내가 대상 어종에 다가가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시내에서 군인을 바라보면은 군인을 한 명 찾기는 쉬워요. 근데 정말 내가 군인을 많이 보고 싶으면은 군 부대를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군 부대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은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군 부대를 안다고 하면은 그 군 부대로 가면 돼요. 근데 군 부대에 갔다고 해서 군인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그 근무 시간에는 위병소 앞에 가봐야 위병 쓰는 사람 하나 둘밖에 그런 일을 못 볼 거예요. 그렇지만은 출퇴근 시간에 가면은 수많은 군인들이 들어가고 나가느냐고 바글바글 할 거죠, 군인들이요. 대상 어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대상 어종이 머물 곳이 어딘지 알고 또 그들이 그 먹이 활동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알고 또 물때를 이해하면은 그 뒤부터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군부대를 알고 군부대 출퇴근 시간만 알면은 그 앞에 가서 서 있으면은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나게 많은 군인들이 이제 바글바글하고 왔다 갔다 하죠. 그 똑같은 적용이 우리가 데이터 피싱에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낚시를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겨울에 늘 얘기하잖아요. 올겨울에 이제 혹한기 이제 추운 겨울이 돼가지고 낚시를 많이 못 가면은 등심선, 이제 물속에 등심선을 그리는 것들 또는 이제 그 제가 바다 자료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함께 안내하고 저도 또 같이 공부해 가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재밌는 내용,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동철의 데이터 피싱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